자, OX 문제 지난주 15까지 해서 16 할 차례입니다. 16. 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은 다수의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문제 풀 때 자, 어떻든 우리가 왼쪽이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용, 편익. 그 다음 여기는 집중, 분산. 집중, 분산. 그러면 비지미, 운, 다, 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수 정치, 여기는 대중 정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분산, 여기도 분산. 맞네요. 그쵸? 그 다음 16번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규제의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비용은 소수에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건 기업가적 정치 모형에 해당된다. 편익은 분산되어 있고 비용은 집중되어 있다. 운동가 또는 기업가적 정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8번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기업가의 정치 모형에서는 운동가 규제의 수요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다. 규제의 수요자들이 수혜자 잘 조직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분산은 조직화가 안 됐다는 거고 집중은 조직화가 잘 됐다는 거라고 그랬죠. 틀렸죠? 그 다음 19번 문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환경오염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 모형에 속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이익집단 모형은 뭐였어요? 이의 노환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규제, 노동 규제, 그렇죠? 한의사 규제 등의 영역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오염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에 어디 들어가 있지도 않죠. 의학, 그 다음 노동자, 한의사, 영역 규제 아닙니까? 그 다음 그러면 결국 어디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운, 위, 안, 최고, 사. 오 빼고. 오, 최고, 사. 이렇게 해봤어요. 최고, 사.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환경오염 규제는 어디에 들어있네? 운동과 기업과. 그렇죠? 자, 그 다음 윌슨의 20번 규제 정치의 유형과 A씨를 연결하면 고객 정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자, 고객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수진 최저 환경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최저 가격제 고객 정치 맞죠? 그 다음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과 A씨를 연결하면 이익 집단 정치는 신문, 방송, 출판물. 자, 이익 집단 정치는 신문, 방송, 출판물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음 낙차, 종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신문, 방송, 출판물에 대한 윤리 규제 그렇죠? 자 언론 규제죠. 지금 언론 규제는 어디에 있다? 다수의 정치, 대중 정치에 있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윌슨의 22 규제 정치 유형과 A씨를 연결하면 대중 정치는 맞죠? 다수 정치, 대중 정치는 낙 있죠? 다음 낙이니까.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과 이실 연결하면 기업과 정치, 운동과 정치는 운이요, 위죠, 위생규제. 그 다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이 제시한 규제정치 이론 중 대중정치에 속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공의하셔야 돼. 그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10부제 차량 운영을 하면 10부제 차량. 자, 우리가 편익자는 누굽니까? 10부제 차량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죠. 뭡니까? 또는 10부제 차량은 차가 빨리 가니까 차를 소유한 사람들일 거고, 또는 10부제 차량 교통이 뭡니까? 그래서 교통이 빨라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누가 해? 불특정 다수죠. 3번이다 그러면 끝자리가 3번인, 우리 다음날 4번이다 그러면 끝자리가 4번인 이런 차량들의 소유자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한 거죠. 결국 여기도 다수잖아. 그러면 무슨 정치가 되겠어? 둘 다 다수니까 대중정치. 맞죠? 자, 그 다음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저주가 된 소수 수요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객정치 한번 볼까요? 고객정치 보면 소수에 집중되어 있죠. 소수의 수요자 집단이 좌우할 수 있겠죠. 조직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6번은 X인데 여기 O라고 아무것도 X라고 안 돼 있죠. X 쳐놓으시기 바라고.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는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요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업과 운동가 정치는 수요자들이 잘 조직화될 턱이 없죠. 27.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익집단은 둘 다 집중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 그 문제를 방금 봤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때야 되겠어? 이걸 꼭 그려놓고 푸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스님이 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외우는 굉장히 쉽죠. 그냥 여기 뭐 차량 10부제 그러면 여기 이제 교통규제야 사실은. 맞죠? 교통규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10부제를 굳이 10부제를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데, 아 이게 교통에 대한 규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뿐이 아니잖아.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규제 기본법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은 규제 법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좋죠?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들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다. 규제 비용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물론 규제의 사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국무총리가 담당은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맞고, 규제 영향 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맞고,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도 맞고,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 편익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어? 비용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36.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유사한 중복 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추구 맞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한다도 맞고, 규제개혁 방향과 방식은 사전적 규제 방식의 확대
동안 규제 방식이 다양한 사전적 규제를 해야 됩니까? 방향으로는 사후적 규제입니까? 사후적 규제죠. 사전적보다는 사후적 규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규제보다는 규제가 없는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렇죠? 자, 다시 우리나라도 맨날 규제 완화 많이 신문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많이 떠들죠. 그렇죠? 그처럼 사실은 경제적 규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재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보니까 국가 기회가에서 경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보다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밀어주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온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없어. 근데 세월이 변했잖아. 그때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세계화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후적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시민 감시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과정 민주화. 좋습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 했었는데 또 반복돼 나왔고. 41.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포지티브는 뭐뭇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산업은 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산업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규제고 그 다음 예외는 허용이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앞에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네거티브 규제하면 맞죠? 4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행정부 쪽에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물론 감사원을 행정부에 넣을 수 있겠지만 감사원 독립적 기관이죠. 헌법적 기관이고. 43.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전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맞고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 5년 맞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규제 영향 분석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합니까? 신설되거나 강화할 때 하는 겁니까? 신설되거나 강화할 때 하는 거죠. 자,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만들 때 비용이 얼마든지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규제 완화할 때 규제 영향 분석으로 해. 그냥 완화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를테면 봐봐. 아까 임대인과 임차권을 2년에서 1년으로 했어. 근데 굳이 규제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규제한 것도 아니죠. 규제 완화해줬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규제 영향 분석을 왜 해? 2년에서 3년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규제를 하거나 그럴 때 뭐 한단 말이야. 규제 영향 분석을 하죠.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규제했을 때. 자, 45. 규제 영향 분석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OECD에도 회원국들의 규제 영향 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맞고.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 위험 수준 증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것도 규제 역설 중 하나죠. 아까 세차 규제하니까 세차 비용이 높아지니까 헌차를 구입하게 되고 그럼 홈차를 구입하면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규제 피라미드, 그러니까 규제 역사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규제 피라미드는 뭐 한다 그랬어?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그랬죠. 자, 48. 행정지도는 법적 구성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 맞죠?
49. 행정 지도를 받은 시민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이거 맞고. 50. 행정 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 수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행정 아까 이야기했죠.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변하니까 법을 갖추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령이나 처분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 명령이나 처분은 법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행정지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 형식의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가 처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뭐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형식으로 하겠죠. 지도도 할 수 있고 권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자 봐봐. 처분 같은 행정 처분 같은 거, 행정 지도가 아니라 실제 권력 행사인 처분 같은 거 할 때는 어때? 딱 그것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해야 되죠. 그 형식이 틀려도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딱 일정한 것밖에 없는데 행정 지도는 뭣도 할 수 있어. 그냥 뭐 지도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권고나 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이 민간 부분을 발전 선도 관리하면서 행정지도 영역이 매우 확대. 제가 아까 우리나라 이야기 해줬죠. 새마을운동 같이. 53. 행정지도 폐단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공고만 한 거지. 뭐 그렇게 되면 책임이 명확하면 우리가 소송도 할 수 있겠고 손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러겠죠. 근데 뭐 할 때는 지도할 때는 그게 안 돼. 제가 처분을 했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손해가 났으면 저는 선생님은 소송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처분한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 그냥. 또는 권고해 줬어. 그렇다고 그래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없겠죠. 자, 행정지도 폐단 후 공무원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 보장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맞고, 행정지도 폐단 후 입법 과정에 입법 아니라니까, 그렇죠?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행정지도 폐단으로 행정의 과도한 영역 확장.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어디에 거나 다 개입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인데 쌤 대강 정리해서 봤는데 논점이 좀 있죠. 논점만 잘 보면 돼요. 논점. 행정지도가 여기는 일부러 너무 없어서 조금 많이 실었는데 이것 말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행정지도는 이 지문 말고는 안 나옵니다. 제가 지문은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온 문제들이 있죠. 이미 나온 영역의 지문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이제 새롭게 나온 거, 새롭게 이번에 지방직은 새로운 문제를 지금까지 지방직 또는 국가직에서 안 나온 문제가 딱 두 문제였어요. 블랙스버그 선언하고 공공가치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최근의 방향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정부가 자, 우리가 행정학의 논점을 보면서 정부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먼저 봤고,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봤고, 또는 그런 것과 또 연관시켜서 진보주의에서의 정부관, 보수주의 정부관 봤단 말이야. 근데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 행정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행정은 아까 규제, 서비스 공급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도 해주고, 그렇죠? 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뭐뭐 하지 말라는 규제하는 것과 뭐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규제는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서 봤었죠.
자, 그냥 우리가 보면 규제의 있고 규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규제 내용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다시 협의의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그다음 유형이야말로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행정부가 직접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그걸 뭐 명령 지시적이냐, 시장 유인적이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우리가 투입을 규제하느냐, 과정을 규제하느냐, 산출을 규제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 원칙의 금지냐, 아니면 원칙은 긍정이냐,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 자 직접 규제하느냐, 자율 규제, 피규제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피규제자 중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이 내 규정하게 하느냐, 공동 규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봤었고, 그 다음 또 어떤 걸 봤어?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봤었죠? 그 다음 우리나라 행정규제 기본법, 다른 걸 다 떼고 행정규제 기본법이 중요하다는 걸 봤었다.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에서는 사바스라는 교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바스. 규제에서는 윌슨 봤었죠. 여기서는 사바스. 자, 사바스.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전에 거기 재화 구분이 있네요. 공공 서비스 개념 나와 있고, 공공 서비스의 유형에서 사바스라는 사람이 재화를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재화를 몇 가지로 분류했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행정의 기능에서 지금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우리 국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 주로 그럴 때 사바스라는 사람은 이걸 이제 어떤 것, 재화를 구분해 봤어. 이 사람은 어떤 것과 어떤 걸로 구분해? 뭐가 있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경합성이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했었죠.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근데 거기는 경합성, 비경합성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좋습니다. 경합성이고, 여기는 비경합성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배제성. 그쵸? 그래서, 거기, 배제 가능하느냐, 비배제성이냐. 뭐, 이렇게 써놨죠. 구분해놨죠. 그럴 때 먼저 경합성도 있고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경우를 어떤 거라 그런다? 공공재 또는 거기는 집합재. 그래서 예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배제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가 국방, 외교, 그렇죠? 그다음 뭐 구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있고, 거기 공기, 뭐 치안 다 있는데, 우리 원래 그 사람이 그려놓은 게 그 몇 번 57이죠. 57페이지 밑에 봐봐. 그 사람이 그려놓은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축제 관람부터 등대. 우리 가로등으로 많이 설명했지만 등대는 어때요? 당연히 등대 이용, 배들이 등대 이용한 걸 배제할 수가 없죠. 그쪽 보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다음 등대 자기가 이용했다 그래서 다른 배가 이용하는데, 그렇죠? 방해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공기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또 치안이나 국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공유제입니다. 공유제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경합성은 있어요. 우리가 공유제, 목초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배제는 못하죠. 그럴 때 공유제라고 합니다. 사바스가 그려놓은 공유제 한번 볼까요? 자, 이 3, 4분면에 있습니다. 그 표에서 왼쪽 밑에 강, 호수, 국립공원, 국립도서관, 정부예산, 바다물고기, 예방접종, 해저광물, 맑은 공기 중에서도 맑은 공기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맑은 공기는 경합성이 있어요. 경합성.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다른 사람 못 마실 수 있겠죠. 한정해 버리니까. 그다음 정부 예산도 어때? 뭘 가져? 또 한쪽에서 많이 쓰면 다른 쪽에서 못 쓰죠. 해저 광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유제 비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유제 비극. 그다음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할 수 있어. 거기 보니까 이 오른쪽 우측 보니까 대중교통, 통신, 상하수도, 일반공원, 초등교육, 도로주차,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걸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로. 우리가 자 국도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도로는 어때? 일단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뭐하는 거 이용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있겠어? 배제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이 요금제가 됩니다. 요금제.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가스나 전기. 자, 우리 전기 어때요? 배제할 수 있어 없어? 돈 안 내면 끊기도 하잖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 A가 썼다고 해서 B가 못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요금제라고 그런다. 요금제. 그 다음 실제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의료나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시장에 나온 것들 그냥 시장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일단 이 집합제부터 볼까요? 57페이지에 있는 집합제. 집합제부터 보면 집합제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해서 시장기구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가 공급해야 된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부담자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자비하거나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으므로 뭐가 생겨?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된다? 공공재에 해당된다. 이건 실제로 정부가만 공급할 수 있겠죠, 거의. 국방을 사실은 삼성이 맡기면 웃기잖아. 그렇죠? 치안을 현대에 맡겨봐. 삼성 망하겠죠. 치안을 현대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건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거의 국가가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유제 한번 볼까요?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로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있다. 이건 공유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 있는 것 좀 어떻게 과다 소비할 수 있어 없어? 자, 자기 이거 목초지 같은 거 생각해봐. 자기가 어쨌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배제할 수 없으니까. A가 3마리 키우면 나는 10마리 키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공유제를 굉장히 과다 소비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공급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돈 대니까, 그렇죠? 천연자원이나 희귀동식물 그리고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이 이에 속하며 공유재의 비익과 같이 소비는 경합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로 인해 공유재 파괴,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비용을 안 하려고 하고 과잉 소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은 이건 과잉 소비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게 중요했어? 공공 부분에서는 공급 비용 부담과 국가가 좀 어느 정도 비용을 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분명히 뭘 해야 되겠어? 공유재 아주 중요한 건 규칙을 제정해 줘야 돼. 3마리 이상 키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거기 공유재도 보니까 바다 물고기 같은 거 많이 있죠. 바다 물고기 A가 잡으면 B가 뭐야? 못 잡죠. 근데 A가 바다에서 고기하는데 B가 못 잡게 하지는 않잖아. 그럼 봐봐. 그래서 거기는 규칙이 있어요. 어느 정도 치어는 잡으면 안 된다. 치어까지 다 잡으면 완전히 비극 일어나겠죠. 공유재 비극. 아니 새끼 고기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몇 센치 이상은 다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규칙을 만들어야 돼. 또는 몇 달부터 몇 달까지만 잡자. 매년 계속 1년 내내 잡으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규칙이 제정되는 게 공유재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요금제 한번 보니까 요금제는 비경합성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어서 시장기구를 통해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전기, 가스, 상하수, 도로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배제할 수 있으니까 돈 내는 사람은 단연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있어? 그냥 민간에게 맡겨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비경합성은 있긴 하지만 민간에 맡겨도 큰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정부가 개발하냐면 자연독점. 전기 같은 거나 여러분 KTX 같은 거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거 누가 할 수? 만약에 아주 큰 기업이 했어 그럼 그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 독점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민간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민간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자도로 많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고 거기서 뭐요? 게이트 비용 받는 거, 그렇죠? 뭐라고 그러지? 고속도로 가면 비용 받는 거. 톨게이트 비용, 고마워요. 톨게이트 비용 받아가지고. 혹시 부산 가보신 분이 있어요? 많이 가보셨죠? 차 타고. 우리나라에서 민자도로가 제일 많은 게 부산입니다. 부산은요, 이렇게 돌려고 그러면 계속 톨게이트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민간이 세워. 그리고 이제 국가 소유는 됐고, 도로는 국가 소유인데 민자도로라 그 통행료는 누가 받아요? 민간이 가져가요. 그래서 차 가지고 가시면 부산은 통행료 되게 많이 냅니다. 통행료. 그래서 교통들이 거의 많은 구간들을 여기서부터 여기는 A라는 사람이 냈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B라는 사람이 내면 여기 톨게이트 만들어서 여기서 또 가면 톨게이트 나오고 또 가면 톨게이트 나오고 그래서 돈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공급한 거야? 분명히 민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금제가 창출하는 독점 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정부 실패로 지적돼서 요금제의 생산 및 공급을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도로예요. 도로 민간 기업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이 부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왜 요금제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은 정당화돼? 자연 독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염려가 특히 없는 부분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 민간 참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조금만 쓰면 이제 이 부분이 시장제는 누가 개입할 필요가 없겠어. 이제 국가가 뭐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이 있으니까 그냥 시장에 맡기면 돼. 그렇죠? 특히 이제 배제성이 있으니까 돈 안 낸 사람 못 이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그건 뭐 할 수 있어.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민간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누구에게 시장돼.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인데, 이 부분 이 용어만 조금 잘 생각해봐. 가치제라는 게 있어. 가치제. 의료나 중등 이상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 같은 경우 어때?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료는 분명히 어때? 돈 안 내면 지금 의료보험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봐. 의료보험 내도 우리 돈 좀 내니까 돈 안 내면 어때? 의료는 미국은 특히 더 그러잖아. 너 오지 마 병원 쫓아내고는 병원 못 들어오게 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의사다가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되면 이 사람 치료하는데 영향 받아 안 받아? 여러분 많이 봤잖아. TV 드라마 보면 이 사람 치료하다 이 사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경합성도 가죠. 그럼 병원 입장에서 뭐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이 병원이나 이런 거 사적 민간이 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을 가치제라고 그래. 가치제. 의료나 일정이 이제 중등 이상 또는 일정 그냥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의료나 교육을 뭐라고 부른다? 가치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58페이지에 그 이야기 써놨어요. 가치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뭐다? 공공재, 그다음 공유재, 요금제, 시장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리고 그 부분만 간단히 OX 한번 풀어보고, 자, 문제도 별로 없네요. 6번까지 문제밖에 없네. 선생님, 이거 뒤에 부분이 조금 빠져가지고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 선생님, 거기 문제만 풀어봅시다. 거기 해당되는 좀 쉬기 위해서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한번 봐봤습니다. 공유제는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등이 그에 있다. 맞죠? 공공재는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등이 그에 있다. 맞죠? 시장제는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맞죠? 요금제는 전기, 통신, 상하수소. 맞죠? 자, 집합제는 뭘 말합니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징 때문에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므로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급해야 된다. 맞죠? 자, 공유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유제는 정당한 대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죠. 자, 국방의 경우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아니죠. 국방은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쵸? 의료, 교육 등의 가치제는 경합적으로 시장을 통한 배급도 가능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여기 원래는 가치제는 뭐라 그랬어? 그냥 민간이 하는 걸로 놔둬야 되는데, 특히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료, 어느 정도의 교육은 시켜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런다? 가치제라 그런다. 자, 공유제는 소비 경합과 비배제성 맞고, 자, 사적 이익 극대화가 공공이익에 손실을 줄 수 있다. 특히 공공재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에 손실을 줬죠. 목초지 같은 거 봐봐.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공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죠. 자, 사적 이익 12. 공유재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공유제의 비극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맞죠? 공유제의 비극, 외부 효과를 내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공유제의 비극을 내부화한다. 우리가 공유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뭘 설정하면 되겠어? 어느 정도 규칙을 설정하거나 소유주를 지정해주면 해결될 수 있겠어. 그걸 내부화라 그래, 내부. 그렇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공유제일 때 뭐라고 그랬어? 뭘 3마리만 키워라. 양은 3마리만 키워라. 치어는 잡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 규칙을 제정해주거나, 또는 자, 이 A라는 사람을 뭘로 해줘? 주인으로 해주면 A가 조종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부화하면 된다.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알겠죠? 이건 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재화는 4가지 재화인데, 특히 국가가 제일 많이, 이건 국가가 개입해야만 되는 것 같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최소한 국가가 규칙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내부화라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자연독점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자연독점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단, 이런 걱정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막 방지될 수 있다면, 주로 민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굉장히 최근에는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는 국가가 개입 안 하는 게 좋은데 아까 같이 가치제일 경우는 어느 정도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럼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여기는 완전 거의 대부분 개입, 여기는 규칙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는 최소한 자연독점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개입하는 거고, 여기는 개입 안 하는 거 좋은데 가치제일 때 개입. 여기 주인공은 행정이니까, 국가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보면 민간이 과다 공급했다, 과소 공급했다. 이건 간단히 살펴보고 공급 방식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공공부문 서비스 전달 주체 이분 됐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공급이 과다하게 된다, 아니면 과소하게 된다, 이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행정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많이 어렵죠. 보면 행정학은 일단 이해만 하면 크게 이해가 어렵거나 그래서 그리고 딱 정리만 하는 거 주면 그다음부터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점차 이거 전문 과목에 조금 중점을 두죠. 행정과 행정법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걸로 고득 좀 해야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 규제를 미리 규제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거 있으면 이거 어떤 같이 하고 미리 의견도 주시고 너무 많은 문제들을 그렇지 않고 해보고 문제에서